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새벽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 터뜨렸던 첫 번째 골, 미친 궤적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에 대해서 영국 현지에서도 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저희도 지금 보면서 말이 돼, 이런 골이 들어간다고? 그것도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 정말 우와! 궤적 자체가 막 반대쪽으로 완전 들어서 꽂혀버리니까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손 선수도 경기 끝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들어갈 줄 몰라도 제대로 얹힌 볼입니다. 예, 정말 인생에서 몇 번 때릴까 말까 정말 어마어마한 궤적, 그것도 위치 거리 진짜 대단했던 그런 골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현지에서도 극찬들이 막 나오고 있죠. 풋볼 런던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을 평가하면서 북런던 더비 역사에 있어서 팬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골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그 골 장면에서 보면 임팩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수비수 딱 있는 거 보고 반대쪽으로 전환 드리블 치고 오른발로 감아 때렸기 때문에 그 피니시, 임팩트가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이 미친 궤적이 제대로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미친 궤적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왔던 조력 플레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했던, 바로 레길론입니다. 왼쪽 풀백 레길론이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과 때릴 수 있는 각, 그러면서 미친 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손흥민 선수의 그 미친 궤적의 골이 가능했던 레길론의 미친 플레이에 대해서 장면 분석을 딱 보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선두입니다. 예, 리버풀과 함께 승점은 같은 상태에서 치열한 1위 싸움을 좀 해주고 있는데, 많이 달라졌다 토트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일단 호장군 호이베르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예,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서 이번에 그 아스날과의 경기 때도 보면 호장군이, 호이베르가 전반전에 토마스 파티와 계속 싸워주고, 토마스 파티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나가니까 후반전에 또 다른 선수가 계속 싸워주고, 동료들이 올라가게 되면 빈 공간 다 커버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풋볼 런던에서 평점 줄 때 호이비에르에게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예, 최고 평점을 그냥 딱 줬죠. 그러니까 무슨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팀에 미치는 존재감과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선수가 됐어요. 이미 막 토트넘에서 매년 뛴 선수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이 호이베르가 있고, 또 하나는 손흥민과 케인의 말도 되지 않는 공격의 파괴력, 조합, 이런 거죠. 일단 공격 포인트 자체가 말도 안 돼요. 골과 도움을 합친 공격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가 13개, 케인은 18개입니다. 두 선수가 만들어내거나 두 선수가 함께 뭐 지금 골로 연결되는 이런 플레이를 놓고 보면 웬만한 팀을 다 능가할 정도예요.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골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런 송케라인의 어떤 폭발력도 토트넘의 어떤 선두질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죠. 또 하나, 양쪽 풀백, 특히 그러니까 오른쪽은 도어티보다는 오리에가 각성한 측면이 좀 큰 것 같고, 왼쪽이 진짜 큽니다. 레길론. 레길론 플레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레알산이다 믿고 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을 할 때의 가담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그 벤 데이비스가 있을 땐 올라오는 게 좀 약하다 보니까 크로스도 좀 약하고 공격 지원이 잘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만이 막 가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 수비가 밀집돼 있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어려운 플레이를 한다든지 고립되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많았죠. 하지만 레길론이 올라오는 게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레길론도 잡아야 되고 손흥민도 잡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이 더 올라가는, 레길론의 어떤 결합이 손흥민 선수의 어떤 파괴력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이번 시즌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 이번에 첫 번째 골 장면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딱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첫 번째 골이 나왔던, 그 골이 시작됐던 바로 플레이인데요. 일단 저기서 하프라인 쭉 내려와 있을 때 하늘색 원 안에 있는 선수가 바로 해리케인인데, 해리케인이 볼을 한번 딱 잡고 딱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왼발로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진짜 이 두 선수의 합이 역대급으로, 지금 뭐 드록바하고 램파드 정도만이 두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합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선수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1골을 합작하고 있고, 놀라운 게 그런 겁니다. 이 해리케인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개의 지금 도움을 이미 기록을 했거든요. 아니, 케빈 데브라이너, 김덕배가 6개인데 무려 4개를 앞선 어시스트 1위예요. 근데 그 10개 중에 8개를 손흥민 선수의 골을 도왔어요.
진짜 두 선수는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긴 한데 끝나고도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과의 어떤 조합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호흡을 맞춰왔고 이제는 서로의 어떤 눈빛이라든지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어떤 합자치가 너무 폭발적이에요. 이 장면도 보면 굉장히 간결해요. 볼을 딱 받았을 때 해리 케인이 딱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해리 케인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달라졌다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졌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개인적인 더 성숙함과 더 개인적인 어떤 진화라고 하는 개인의 영역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해리 케인에겐 두 번째는 팀 전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건 뭐냐면 사실 해리 케인은 어마어마하게 골을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 이번에 요 다음에 이제 또 손흥민이 돕고 해리 케인이 골을 넣어가지고 자신의 축구 선수로서 모든 뭐 대표팀까지 다 합쳐가지고 250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그동안 정말 많은 골을 넣는 해리 케인이었지만 사실 좀 이타적인 플레이 자기가 좀 도와줘서 동료의 골을 하는 건 조금 부족했어요. 그거는 워낙 뭐 골을 자기가 잘 넣어서도 그랬지만 조금은 더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거나 동료를 더 많이 활용했다고 한다면 파기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었죠. 그걸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이타성 혹은 경기장을 넓게 동료들을 활용하는 건 케인이 굉장히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실제 그것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뛰기 시작한 게 이번 시즌까지 10번째 시즌인데 그 전에 이번 시즌 전까지 9시즌 동안 어시스트가 20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9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이번 시즌 11경기 뛰고 10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9시즌을 뛰면서 20개의 어시스트 했던 케인이 올 시즌 11경기를 뛰고 10개를 했어요. 네. 이거는 확실히 저는 케인의 어떤 그 진화? 케인의 더 폭발력이 어떤 스트라이커로서의 무서움? 이런 거였던 변화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축구에 눈을 떴다? 그런 게 딱 있거든요. 딱 전체로 경기장을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어려요 케인이. 네, 이렇게 지금 확 올라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케인의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팀 전술의 변화도 있죠. 바로 가짜 9번 전술, 가짜 7번 전술인데 이런 겁니다. 아스날과 경기 때 해리 케인의 히트맵인데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해리 케인이 좀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런 식이에요. 이번 시즌은 확실히 해리 케인이 조금 내려와서 수비를 오히려 탁 달고 자기가 좀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가지고 있으면 수비가 해리 케인은 워낙 골을 잘 넣잖아요. 이번 시즌만 하더라도 지금 8골을 넣었어요. 예, 뭐 도움만 많이 하는 선수가 당연히 아니잖아요. 골도 어마어마하게 넣는 선수니까. 그럼 이제 수비수가 딱 붙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렇게 쭉 9번인데 저 박스 안에 붙기보다는 쭉 내려와서 있으면 그러면 수비수들이 쟤 잡아야 돼. 해리 케인 잡아야 돼. 내려오면 저 뒤쪽이 넓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발빠른 손흥민이 확 치고 올라가는 거죠. 가짜 7번.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가짜 9번처럼 수비수를 달고 밑으로 내려오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가짜 7번으로 휙 올라가서 하는데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이번 아스날과의 경기 때의 히트맵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물론 수비 가담을 많이 했죠. 이번에 많이 하다가도 보면 저 위쪽에 해리 케인에 비해서 더 오히려 더 위에 많이 시켜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짜 7번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에 있지만 이렇게 해리 케인이 내려오면 손흥민 선수는 올라가서 카운터를 치는 이 팀의 어떤 전술의 무리뉴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이 특징 전술의 어떤 선택이 이번 시즌 이 케인과 손흥민의 더 많은 골로 연결되고 있다. 어찌 보면 두 선수의 강점이 제대로 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리 케인은 어떤 킥력, 그다음 전적으로 시야를 넓게 보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데다가 손흥민 선수의 어떤 빠른 발, 그런데다가 양발을 활용을 한 엄청난 골 결정력. 이 두 가지가 확 붙어 보니까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정말 엄청난 골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골 장면 요거 만들었던 장면으로 보면 이 장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해리 케인이 내려와 있죠. 손흥민 선수는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가짜 9번과 가짜 7번의 어떤 플레이가 이어지는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누구죠? 레길론입니다. 저 노란색 원에 있는 레길론이 그렇게 두 선수가 조합을 하려고 할 때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합을 맞추려고 할 때 스타트를 끊어서 오버랩을 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저기서 지금 각을 잡으려고 할 때 이미 한참 뒤에서 출발했던 레길론이 폭발적인 오버랩을 통해서 사이드 공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노란색 안에 있는 선수가 레길론인데 저 지금 레길론을 향해서 달려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저 화살표에 있는 선수가 바로 아스날의 수비수인 홀딩입니다. 홀딩. 자, 홀딩이 여기서 굉장히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내 앞에 있는데 레길론이 저까지 올라와서 오버랩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홀딩은 손흥민을 잡아야 될까? 레길론을 잡아야 될까? 당연히 여기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 뒤에 있는 선수는 또 베이린이에요. 베이린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홀딩은 어떻게 하느냐? 레길론을 잡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시선 자체가 이미 레길론에게 유도됐죠. 유도됐고 실제 움직임도 레길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베이린이 어떻게 하느냐? 베이린이 홀딩이 빠지니까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또 들어오죠. 그럴 때 손흥민 선수의 판단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그대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전환 드리블을 치는 거죠. 오히려 오른발을 툭 쳐놓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완전히 사실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잖아요. 사이드에 있다가 치고 들어가서 양발잡이인데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발 감춰야 되는 건데, 자, 홀딩 완전히 유도돼서 빠져버리죠. 베일인 저 뒷공간을 빨리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그때 이게 드리블 칠 때 여러분들,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드리블 칠 때 가장 중요한 상대 수비수의 가장 약한 포인트를 공략하게 됩니다. 어디죠? 수비수의 가장 약한 포인트? 뒤. 예, 뒤통수입니다. 뒤로 쳐놓게 되면 수비수는 무조건 역동작에 걸려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그걸 판단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베일인이 오는 걸 보면서 이쪽으로 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일인 입장에서 뛰어들어오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열렸고 오른발로 제대로 때렸기 때문에 미친 궤적이 나오는 겁니다. 레길론이 저기서 오버랩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레길론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홀딩이 유도되지 않을 것이고 베일린도 저렇게 급하게 커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레길론이 저렇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홀딩과 베일린이 다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빠르게 들어왔던 베일린은 들어오다가 손흥민 선수가 뒤로 드리블을 한번 툭 치니까 자빠져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완전히 공간이 열리게 되죠. 그때 이제 미친 궤적의 골이 들어갔는데, 실제 이날 경기에서도 레길론이 스프린트를 손흥민과 더불어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14번.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레길론이 이 아스날 경기에서 제일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했는데 14번. 그러니까 그만큼 손흥민이 달릴 때 레길론도 계속 달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순간 최고 시속도 이날 경기에서는 토트넘에서는 베르베인이 32.66km로 가장 빨랐는데 두 번째로 빨랐던 선수가 레길론입니다. 32.52km를 뛰면서 계속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때 수비수를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벤 데비스 때는 저렇게 공격 가담을 해주는 게 적기 때문에 저러면 상대 수비수가 다 손흥민을 에워쌀 텐데, 이제 레길론이 들어오면서 레길론이 계속 들어와서 수비를 유도시키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이제 밀집 수비에 갇히거나 무리하게 도전하거나 이런 장면이 줄어든 거죠. 자, 이래서 레길론의 토트넘 전력의 합류는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을 상당히 올리는 것이었고, 이 장면, 이 골 장면에서도 이 미친 궤적을 가능하게 했던 미친 오버랩, 뒤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미 손흥민 선수가 저기서 전환 드리블 칠 때는 이미 올라와서 상대 수비까지 끌어내는 진짜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레길론도 자기 경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포옹하는 걸 바로 올렸던데, 두 선수의 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힘이 될 거고, 레길론의 존재는 토트넘 전체적으로도 토트넘의 어떤 공격 파괴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풀백 레길론의 어떤 활약은 진짜 중요할 것이다. 오늘 이 아스날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한 것 같고요. 끝으로 이 풋볼 런던이 이날 손흥민 선수의 평점을 9점을 주면서 평가했던 이야기로 마무리 한번 줘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름다운 궤적의 골을 넣었다. 케인과의 31번째 프리미어리그 조합골이었다. 공간과 압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팬들에겐 가장 기억에 남을 북런던 더비골을 만들어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가 임팩트 있는 골, 토트넘이 이제 선두를 끌어올렸던 그런 골이 됐는데, 뭐 앞으로도 경기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 영입된 선수들, 특히 호이비에르와 레길론은 토트넘에게 진짜 중요한 존재들이다. 자신의 어떤 그 위치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영향력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토트넘은 어떤 플레이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